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이외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얘가 총 배점이 20점으로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좀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따라서 이제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부분학 기능을 이용하래요. 부분학 기능을 이용해서 한국대학교 성적 현황이라는 이 표가 있대요. 이 표에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중간이다, 기말이다, 과제다, 출석이다 해서 이 네 가지 값들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부분합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부분합을 작성했을 때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부분합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학과가 이제 물리학과인 거,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인 거, 그 다음에 정보처리과인 거에서 각각 이제 학과별로 그렇게 이제 묶어놓고, 그때 이제 평균하고 최대값을 그렇게 이제 전부 다 구해준 거죠. 그때 이제 평균은 이제 중간이다, 기말이다, 과제다, 출석이다 해서 이 네 가지 값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전부 다 쭉쭉 구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은 총점의 최대값 해서 그렇게 이제 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해라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지금 여기 분석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 부분합 이제 하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부분합을 해야 되는데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하더라.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학과별로 전부 다 묶여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학과가 전부 다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정렬은 이제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처리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일단 정렬해야 되니까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정렬이요. 정렬 클릭하게 되면 정렬 대여 상자가 뜨죠. 문제에서 이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렬 기준을 이제 학과로 맞춰놓고 오름차순 맞나 안 맞나 이렇게만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물리학과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과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학과별로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 다 했으면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야 되겠죠. 부분합 들어갈 때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부분합 하고 있습니다. 부분합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 대여 상자가 떴어요.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그룹할 항목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지금 여기는 학번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학과별로 볼 거니까 그룹할 항목을 우리가 학과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사용할 함수하고 지금 합계로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중간이다, 기말이다, 과제다, 출석이다 이 네 가지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함수를 일단은 평균으로 먼저 고쳐주고요. 요 네 가지의 평균 값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중간이다, 기말이다, 과제다, 출석이다 해서 요 네 가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총점의 체크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체크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총점은 체크 빼고 중간, 기말, 과제, 출석 이 네 가지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이렇게 설정했으면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중간, 기말, 과제, 출석에 대해서 각 학과별로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 부분합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은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해서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하나 클릭해주고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들어가서 사용할 함수는 뭐다? 최대값이다. 해서 최대라는 거 찍어주고 최대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뭐에 대해서? 총점에 대해서.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이다, 기말이다, 과지다고 이렇게 찍혀 있는데 얘네들 체크된 거 전부 다 해제해주고 총점에만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확인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최대값 각 학과별로 이제 최대값이 구해졌는데 그때 최대값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총점이죠. 총점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부분합에 지금 만들어 놓은 부분합 있죠. 여기에 표 서식을 표 스타일 밝게 16번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 서식을 이제 적용시킬 거니까 부분합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얘네들 싹 다 일단 범위 전부 다 잡아주고요. 전체 범위 잡고 우리 요 홈이라는 메뉴요. 홈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우리 표 서식하고 있죠? 이 표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표 스타일 밝게 16번 그걸 이제 적용시켜주면 되죠. 해서 표 스타일 밝게 16번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해서 표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표 스타일 밝게 16번 그거 이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표 서식 들어오기 전에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가 전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 스타일 밝게 16번이 전부 다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 보면 이제 평균하고 최대값은 위에서 명시된 순서대로 해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지정해 준 게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한 후에 총점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순서대로 해줬죠. 해줬으니까 이 세 번째 지시사항도 전부 다 이제 문제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부분합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분석 작업은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표 3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고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칸이 있죠.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데이터 도구에 보게 되면 통합이라는 그 기능이 있대요. 이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번에서 제품별 판매 실적의 평균을 표 4번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표 1번에는 서울의 판매 실적, 표 2번에는 광주의 판매 실적, 표 3번에는 부산의 판매 실적하고 구해져 있죠. 요 세 가지를 이제 합쳐서 2020년 판매 실적 평균하고 이곳에다가 전부 다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결과값을 표시할 거니까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통합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통합이요. 그래서 통합을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통합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 뭐 쓸래 물어보죠. 문제에서는 이제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평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 범위요. 참조는 우리 표 1번 참조할 거죠. 표 1번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놓고 우리 추가 버튼이요. 추가 누르게 되면 그 영역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 2번도 참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 2번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 그 다음에 표 3번도 우리가 범위 싹 다 지정해주고 그래서 추가요. 그래서 표 1번, 2번, 3번에 그 영역을 이렇게 추가시켜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할 레이블 물어보죠. 우리가 이제 사용할 레이블은 첫 행을 기준으로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싹 다 가지고 와서 그것들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해서 첫 행하고 왼쪽 열 둘 다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2번 문제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분석 작업 두 문제 다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 두 문제도 동영상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